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제3, 4분면의 각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거는 축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4분면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혀 아니죠. 자, 그 다음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이제 4분면에 해당하겠고 됐습니까? 자, 560도 4분의 7파이 이런 건데 어떻게 되죠? 4분의 7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부 이거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파이에서 또 4분의 3파이를 또 쭉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4분면 형태에 가게 되겠고 자, 여기 이제 360도를 또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더하기 200도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180에서 조금 더 간 거니까 그죠? 이 부분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몇 사분면? 3, 4분면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3, 4분면 각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4분면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볍게 풀이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로그 2의 8, 로그 3의 9의 값을 구하라. 와우. 자, 로그 연산을 좀 질문 던진 건데 너무 평이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되겠고 로그 3의 9라는 것은 3의 제곱 되겠고 여기 이제 3이 앞으로 되겠고 진수 같아지면 1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5번이 5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 지수 방정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9라는 것은 3의 제곱에 x 플러스 1제곱이 되어 있는 거겠고 3에 그러면 1 더하기 x 마이너스 4에서 이제 지수 법칙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지수를 살피면 2x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 지수를 살피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면 x는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해서 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성질만 알면 그냥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선 밑하고 진수 부분 좀 살펴보는 건데 밑 부분은 0보다 커야 되겠고 밑 부분은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수 부분에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 나오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호를 바꿔서 쓴 이 식이 0보다 작다. 인수 분해가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3 처리돼서 나옵니까? 그럼 이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가야 되는데 정수의 개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2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자, 근데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와, 0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와. 이 와중에 또 이제 개수가 또 몇 개 좀 사라졌죠? 자, 그렇게 되면 가능한 개수는 몇 개다? 2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의, 로그의 이제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밑과 진수에서 범위 생기는 부분이 기본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착실하게 공부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호의 길이, 넓이, 조진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넓이 S는 이퀄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공식을 아느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 넓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선택하면 되겠네요. 넓이가 4파이에다가 2분의 1 반지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가 2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R은 이퀄 4다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다. 그러면 좀 L을 쓰면 되죠. 2파이는 이퀄 R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세타는 2분의 파이 해서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2분의 파이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사실 이렇게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 문제를 보게 되면 가끔 이제 최대 최소 관련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써져 있는 그죠? 호의 길이 그다음에 넓이에 해당하는 이 공식을 좀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사인 코사인을 곱하기 했더니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를 곱하기 했더니 음수가 되더라. 이렇게 될 때 옳은 것만 골라달라. 4분면에 관련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한의원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 좌표는 이제 x, y 이렇게 돼 있을 때 x값, y값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이제 x의 의미, 사인 세타 값은 이제 y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됩니다. 사분면을 봤을 때 y값의 의미가 있으니까 사인 값은 이제 1, 2, 4분면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제 x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코사인 값은 이곳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젠트 부분이 있는데 탄젠트라는 것은 원래 이제 탄젠트 세타 값은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거니까 둘의 부호가 같은 곳에서 부호 플러스가 되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사분면에 따른 이제 부호가 결정이 되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문제풀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하기해서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스코어, 현재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보게 되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둘 모두 양수이거나 둘 모두 음수 이런 경우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디 쪽인지 잘 모르죠. 자, 그 다음은요.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 돼 있는데 코사인은 뭐 됐고 탄젠트는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뭐 고치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약분되는 형태라서 사인 세타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와우. 그럼 이제 이렇게 선택되는 거니까 사인 코사인 모두 음수였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인 세타 음수 잘못됐고 코사인 세타 음수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이 세타 값은 사인 코사인 모두 음수가 되는 거니까 3, 4분면에 해당하죠. 3, 4분면이니까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뭐 디귿을 풀려면은 3분의 세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거 열심히 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4분면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1, 4분면 탄젠트 당연히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바른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각도에 따른 4분면에 따른 삼각비의 이제 부호 정도를 살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자신감을 조금 갖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7번입니다. 2의 2x 계산 결과가 3일 때 다음 계산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잘 할 수 없을까요? 주어진 식이랑 딱 연결시켜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분자 부모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값을 이제 곱하기 1 처리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4x승 여기는 약분해서 사라지고 a의 2x승 a의 4x승이네요. 2x승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값을 이제 대입하는데 매우 편리해야 되겠죠? 제곱 형태니까 9가 되겠고 9에다가 여기는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아주 간단한 이론에 해당하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좀 더 힌트를 제공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계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x 앞의 계수가 이제 홀수 모양 형태로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주어진 게 짝수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 부분에 이렇게 곱하기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짝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제 대입이 매우 편리하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간단한 이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출제 빈도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아이디어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부등식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해를 구해달라. 그럼 뭐 탄젠트는 뭐 그래프를 쓱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점근선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좌측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데 뭐 그럼 이제 주어진 범위하고도 아주 연관성 있게 딱 잘 세팅이 됐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각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의 답에 해당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3 풀리는 것은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파이 해당하는 그런 각도가 되겠고, 이쪽은 4분의 파인데 음수 쪽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각도가 전부 다 얻어진 이 상태에서 다음을 계산해다. 또 더하게 해달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를 더하게 해주면 12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3에서 1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가볍게 12분의 파이를 답해가는 그런 형태. 뭐 탄젠트 그래프 형태만 이제 조금 그릴 수 있으면 무난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A 값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는 얘기는 밑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자, 복잡하게 생겨있는 거듭제곱 계산인데 안쪽에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처리해도 되겠고요. 좀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한 번에 처리해도 되는데, 자, a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해서 이제 여기까지 표시해 주는 게 좋겠고, 그 부분에 2분의 1제곱이 있고 그 앞에 a 곱하기 돼 있고 그 앞에 다시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주면 지수 부분이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a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요. 그곳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곱하기 한 거죠. 그럼 이제 6분의 5제곱인데 됐습니다. 이제 a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4분의 1제곱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의 6분의 5제곱인데 1 더하기 6분의 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거에 다시 또 4분의 1제곱이다. 뭐 차곡차곡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6분의 11이다. 그곳에다가 4분의 1제곱이니까 a의 24분의 11이 되겠고, 이곳에 이제 우리가 로그를 취해 가는데 밑이 a는 로그니까 뭐 그러면 여기 로그 a를 또 써볼까요? 로그 a의 24분의 11이다. 그래서 요건 앞에 개수로 튀어나가고 밑하고 진수하고 같아지게 되면 1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24분의 11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지수 처리하는 부분들만 좀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했다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a의 뭐 4분의 1제곱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니까 a의 8분의 1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a의 24분의 1 적용받는데 이제 제곱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수를 좀 한 방에 좀 빨리 풀어가도 뭐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조금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침착하게 아래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거듭제곱 지수 형태로 고쳐가게 되면 절차만 지키면서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이할 문항은 10번입니다.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로그 부등식이 신경 써야 될 항목이 가장 많은 그런 곳인데, 자, 밑부분에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밑이 0과 1 사이 부등호 바뀌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수 부분에서 범위 생기는데, 자, 제곱이니까 우리는 가볍게 처리해서 x값은 2가 되면 안 된다. 이 정도 하나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16-3x가 0보다 또 커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x는 3분의 16보다 작다. 이러한 범위들이 좀 생기는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신경 쓰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만 잘 풀면 되겠죠. 16-3x 쓰고 부등호가 이제 바뀐다. 역시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2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 해서 범위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싹 구했습니다. 됐죠? 자, 만족하는 건데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정수들을 마3, 마2, 마1, 0, 1, 2, 3, 4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자, 근데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어떤 것들입니까? x는 2가 되면 안 된다.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x는 3분의 16, 3, 5,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3, 4, 12 뭐 이거 범위 다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이 개수들 쫙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됐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이제 7개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무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 로그 부등식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나마 다행 밑에 이제 그냥 숫자로 돼 있어도 이제 나중에 부등호 이렇게 방향 바뀌는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요건 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범위 생기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소거되는 부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뭐 이미 이제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써놓고 풀이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정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은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로그 부등식 알아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 좀 담겨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로그 2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밑이 2인 가운데 2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밑이 2의 x승. 자, 우리가 이제 로그 2의 x, y하고 y는 이꼴 2의 x승. 이 부분은 서로 이제 y는 이꼴 x 대칭해주면 역함수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구한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포기해 줄 수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다음은요.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x라는 것은 또 2의 x승을 만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2분의 1의 x승이라는 것은 또 뭐죠? 이렇게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의 x승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죠? 자, 2분의 1이라는 거는 그래서 또 이제 x보가 달라져 있으니까 y축 대칭.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 이제 뭐 평행 이동들은 이제 가볍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역시 평행 이동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답은 자, 이제 3번 형태가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제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나가고 x 제곱이니까 또 이곳에서 2 이렇게 나와서 뭐 이런 형태로 처리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2의 x성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냐면요. x 제곱 이런 형태의 그래프하고 요걸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로그 2x 된 요 두 개의 그래프는 이게 이제 그래프가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가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제 밑이 같아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x 제곱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은 그래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은 좀 3번이 된 건데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요 부분은 이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가서 2의 해서 이제 밑이 2인 부분하고 연결되게 하니까 평행이동 맞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이제 2분의 x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하하 요거는 뭐 또 가볍게 또 처리해서 밑이 2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답 처리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특히 이제 그래프 모양 자체가 비슷하게 생기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 값 주어져 있는데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 2분의 3제곱이요. 자, 그렇다면 x의 2분의 1제곱 이런 형태를 기본형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a라고 처리하게 되면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런 결과가 3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아, 이런 거에 이제 주어진 값이 제곱 형태, 풀어야 될 값이 세제곱 형태 이런 모양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형태라는 걸 좀 눈치채가지고 이 부분을 a 빼기 a분의 1에 제곱 더하기 2, 이 결과가 3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a 빼기 a분의 1, 이 계산 결과는 얼마다? 1이다. 제곱이 1인데 제곱이 1이라고 일단 쓸까요? 그래서 이제 a 빼기 a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서 이 값이 이제 1보다 큰 값은 자, 이렇게 좀 붙은 부분이 자, 역수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곱셈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빼기 a분의 1에 세제곱 더하기 3배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전부 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4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뭐 곱셈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고1 때부터 곱셈 공식 우리가 많이 연습했죠. 자,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연산 부분 좀 무난하겠습니다. 자, 형태적으로 이렇게 x 더하기 x분의 1 있고 자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본 골격을 이제 2분의 1을 제곱 2분의 1승 이런 형태의 제곱골 그 다음에 세제곱골 이러고 한 거로 관찰해가는 과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으로 이제 어떻게 연결돼 가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주어진 x를 기준으로 2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1제곱에 2분의 3제곱은 참 연결고리 하는데 이제 좀 살짝 좀 문제가 되죠. 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했는지 여기 좀 네모친 이 부분
2분의 1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학습하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곱셈 공식이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함수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값이 양수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네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1, 최소값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죠. 이 코사인 x 그래프의 a라는 이런 절대 값이 이제 곱하기 양수를 이제 곱하기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폭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 a, 최소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차이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a가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차이가 얼마가 됐죠?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 값이 금방 2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y축으로 이제 평행 이동해서 3 된 걸 보면 c 값이 1이라는 부분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됐습니까? 벌써 두 개의 값을 전부 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은 또 b 값은 또 좀 어떻게 구해갈까요? 자, b 값은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x 앞의 계수 b니까 b로 이렇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누기 한 것이 새로운 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 처음 0에서부터 해주면 되고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파이가 되겠고 그렇다면 또 b 값이 2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얻어졌습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x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2배의 코사인 b 값이니까 2x 처리되겠고 y축 1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 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00파이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와우, 엄청난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값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문제의 주기가 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의 실수배한 것들을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이게 3분의 일단 뭐 급한 대로 쫙 빼버릴까요? 예, 3분의 그러면 파이 해니까 3분의 99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99 부분 그럼 이제 3분의 이제 100파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33파이를 일단은 뭐 더하기 해서 딱 소거해가지고 f 마이너스 3분의 파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됐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또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파이를 또 더하기 해서 f 3분의 2파이 이런 형태를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f 3분의 2파이라는 값을 계산해주면 2배의 코사인 3분의 4파이가 되겠고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건가요?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3, 4분면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0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열심히 풀었는데 0이라니까 좀 기운이 딱 기운이 다운되는데, 그래도 뭐 재미나게 이제 문제 풀이 좀 하나 마쳤습니다. 자,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는데 이 A의 의미, X 앞에 계수 B의 의미,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X축 평행이동 빠져 있는데 Y축 평행이동 C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잘 알아달라. 실습에서 쭉 들어가는 거니까 진폭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A 값은. 그래서 자, 2배 된 이 부분이 이제 진폭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차이에서 A 값 쉽게 구하고 Y축 평이동 금방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에 의해서 B를 구하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볍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를 물어봐서 우리가 이제 주기만큼 평행이동들 그냥 한 번에 이제 34파이를 더하기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소구하고 그 다음에 저 파이 더하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계산 들어간 그런 절차를 좀 거쳤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 반드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b, 0을 지나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단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로그 가장 기본적인 밑이 2니까 로그 2x승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면서 쫙쫙 이 부분이 이제 점근선에 해당하는데 점근선은 x는 이제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평행 이동에 따라서 이제 점근선이 옮겨져 가는 거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평행 이동을 얼마만큼 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a 값은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식이 완성됐습니다. 로그 2의 x 플러스 1 더하기가 아니라 자, 지우고 어떻게 됐죠? 빼기 2 이런 형태로 함수식이 완성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면 b, 0이라고 했습니다. b, 0 알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b를 대입해주면 y값이 0 되는 거니까 로그 2에 b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는 2 처리해주면 되겠고 b 플러스 1은 4 처리되니까 b 값은 얼마다? 3이다 해서 b 값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나요? b를 대입하면 c다 라는 거니까 로그 b 값이 3이니까 결과가 c가 되겠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할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f에다가 c를 대입하면 결과가 3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이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로그 2에다가 c 플러스 이렇게 대입해서 빼기 2 한 결과가 3이니까 c 플러스 1은 2에 이렇게 이항식해서 오니까 5제곱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c 값은 32에다가 31을 처리해주면 c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그러면 a 더하기 a 값이 아까 얼마가 나왔었죠? a 값이 1이었나요? a 값 1에다가 a는 1이었으니까 1에다가 그 다음 b 1 더하기 3 더하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는 거죠. 그럼 3에다가 31을 이렇게 딱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35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35.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뭐 그래프에서 뭐 차곡차곡 좀 조사하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점근선 부분은 바로 x평의 이동하고 관련이 있다. x평의 이동 이런 부분들이 관여된 거고 그 다음에 b, 0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대입해서 함수값 찾아가는 그런 형태니까 또 무난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하라 이런 부분 결과가 C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이제 구해서 풀이해도 되겠지만 좀 시간 좀 걸리는 작업이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역함수를 구해가는 과정만큼의 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더 편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죠? 자, 역함수 구해도 되지만 구하지 않고 풀이한 그 과정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보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거에 맞춰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정지 상태에서의 m제로인 입자가 v 속도로 움직일 때의 질량 m은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그럼 상대성 이론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건가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쫄면 안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24 가르쳐줬고요. 입자의 속도 v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c가 있는데 c는 또 빛의 속도라면서 또 경고를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죠. m이라는 것은 처음 속도 24였고 루트 1 빼기 자, v 속도가 13분의 15 곱하기 10의 8제곱 제곱해주면 되겠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제곱해서 또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보입니다. 10의 8제곱 10의 8제곱 제곱까지 다 똑같은 거니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아래로 할까요? 24가 처리되겠고 루트 1 빼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은 똑같은 거니까 이제 아예 통분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3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제곱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약분 처리해서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루트 1 빼기 13분의 5의 제곱 이런 모양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산수를 또 깔끔하게 13제곱으로 통분하게 되면 13제곱 빼기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여기가 또 피타고라스의 수 형태가 처리가 돼서 13제곱분의 12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루트가 이쁘게 풀립니다. 11가 되겠고 여기는 13은 분자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26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 자, 뒤쪽은 뭐 연산이니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거는 뭐 처음에 겁주는 용어지 이게 지금 문제 풀이에 관여된 게 아닙니다. 관계식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이거 이제 맞춰서 잘 대입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한 정보들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맞춰서 정지 상태의 질량, 입자의 속도, 그 다음에 빛의 속도 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대입만 해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이론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주어진 시계에 주어진 정보들을 잘 대입해서 계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함수 값이 x는 a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습니다. 이때 이제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 값이 어떻게 되냐 질문 던졌습니다. 식을 조금 더 관찰을 좀 잘 해볼까요? 4의 x승 돼 있고 빼기 2의 x 플러스 1승은 2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2k의 2의 x승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주면 되겠고요. 치환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k t 플러스 6 해서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면 되죠. 자, 2차 함수 이게 좀 갑자기 이게 좀 t 값이 k에서 좀 결정이 안 되네요. 이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t 값이 대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죠.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나눠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대칭축에 미지수가 있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어진 식에 이제 여기 6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는 왼쪽 그래프 이 부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6보다 큰 t값은 최대 정의역에서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가 항상 6보다 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3억은 일치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k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k를 대입해 주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인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은 이곳에서 k제곱은 9 이렇게 처리되니까 k값이 3이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최소값인데 x는 a에서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k값이 3이니까 t값이 3에서인데 t라는 것은 뭘 t라고 한 거죠? 우리가 2의 x승을 t라고 한 거죠? 2의 x승을 t라고 해서 이 값이 3일 때 라고 되어 있고, 이때 이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2의 a 제곱이 3이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a 값 x를 해서 이제 로그 2의 3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 바른 불입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a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2의 a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 결과를 3을 갖다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k 곱하기 2의 a 승 이렇게 처리된 부분은 3 곱하기 3에서 결과를 이제 9를 써가면 되는 그런 형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값 a를 이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효율적인 산수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결과는 9. 그래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 보게 되면 주어진 식 에서 이제 치환을 해서 모양을 이쁘게 살피고요. 범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 조금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대칭축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역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제 뭐 2개 그려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좌측에서 이제 답이 안 되는 거라서 오른쪽은 이제 쉽게 선택된 부분이 그 다음에 어려워지려고 하다가 말한 거죠. 자, 그래서 다행히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이제 뭐 간단한 대입해서 연산해 가는 거니까 무난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지수함수를 포함한 2차 형태의 최대 최소. 범위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을 가르쳐줘 있는데 세제곱 여기가 이제 빼기라는 형태니까 주어진 식이랑 살짝 좀 연관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빼기 결과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 이게 지금 곱셈 공식 형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 값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주어진 식을 제곱해서 그러면 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모양 이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 사인 코사인 이렇게 생길 텐데 제곱하니까 4분의 2, 2분의 1 쓰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1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값이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 곱하기 한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제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런 부분들을 제곱하고 더하기 4배의 더하기라뇨. 이거 큰일 나려고 더하기라뇨. 당연히 빼기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는 이제 제곱하면 다시 2분의 1이 되겠고 빼기 4에다가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더하기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가 되면 1이니까 2분의 1에 2분의 3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이제 그럼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때 이제 각도 범위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이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 되겠습니다. 2사분면은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되는 거니까 플러스로 쪽으로 풀려야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6 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구해달라. 그럼 뭐 곱셈공식 어떻게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건 이제 곱셈공식으로 가야 되는데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처리되겠고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6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6 루트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아까 마이너스 4분이 나왔었죠?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이곳이 이제 2분의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8분의 6 루트 6에서 지금 8분의가 됐고 마이너스 3 루트 6 처리됐습니까? 그럼 8분의 3 루트 6 해서 으쌰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 곱셈 공식과 관련된 형태인데 이 삼각함수는 그냥 이렇게 이제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면 이제 되게 쉬운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쓰려고 하니까 괜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자 관계 봅시다. 다시 한번요. 크롬틀 더하게 돼 있을 때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우선 잊으면 안 되겠고요. 제곱하는 부분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빼기 형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빼기하고 더하기하고 곱셈공식 관련 공식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고1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곱셈공식. 그래서 빼기 결과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호 부분들이 여기 이제 사분면에 해당하는 이제 각 범위 주어진 걸 가지고 이 부호까지 결정해서 이 부분이 결정돼야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곱셈공식이 되겠습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합의 세제곱에 더하기 3배에 이렇게 된 공식이니까 뭐 곱셈공식만 기억하면 풀이 무난히 또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그런 것들 이해되셨죠? 자, 곱셈공식하고 삼각함수의 관계 사이를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정보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곱셈공식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풀어가는 과정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 수면에서 비치는 양의 10% 이상 도달하는 곳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빛의 양이 좀 적어도 좀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자, 20m 내려갈 때마다 햇빛 양이 이만큼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럼 살 수 있으려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빛이 25%니까 4분의 1인 거죠. 4분의 1씩 줄어든다. 맨 처음에 양이 있으면 AR만큼 A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정리하게 되면 A의 1 마이너스 이런 형태. 다시 이거의 비율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빼기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R의 이제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A의 1 마이너스 R의 N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풀의 키포인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이론들을 적용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빛의 양이 있을 때 1 빼기 4분의 1이 줄어든다. 됐습니까? N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20m 내려갈 때마다 줄어드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20분의 N 이런 형태가 돼야 여기서 이제 20 들어갈 때 1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10%니까 10분의 1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요거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A는 이렇게 뭐 속어드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4분의 3에 20분의 n제곱 되겠고, 이게 이제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20분의 n 로그 4분의 3. 근데 4분의 3이 이게 이제 0.7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그를 써야 되는데 로그를 또 빠뜨리고 쓰려고 하네요. 로그 0.75로 쓰겠습니다. 이 새끼는 4분의 3이 좋은데 문제에서 로그 주어진 값이 이제 이런 거 관련이 있어서 글이 썼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로그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차차 좀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은 20분의 n을 좀 놔두고요. 이 부분 이제 로그 값을 좀 어떻게 좀 이쁘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것은 이제 7.5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값을
10분의 7.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한번 더 고치고 이건 이제 마이너스를 제 이제는 고쳐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분의 n 처리되겠고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7.5 0.9로 계산하라. 0.9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20분의 n 됐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0.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쉬어 됐고, 자, n은 그러면 20 곱하기 이건 이제 약분하면서 부동호가 바뀌면 되죠.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200m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00m 이상인 곳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살 수 있는 최대 깊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면은 정답은 얼마? n은 이제 답은 이제 미터는 이제 200m를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큰 흐름 틀, 식은 제 어떻게 좀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플랑크톤은 도사하는 곳에서는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m 내려갈 때마다 20% 간격할 때 깊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줄어 들어가는 식이 이제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 사실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걸 이제 문제에 적용해서 볼 때 이렇게 감소하는 거니까 빼기 들어가고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거 이제 10%니까 10분의 1 a 되겠고 됐습니까? 해서 이제 이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해되셨죠? 이곳이 이제 쭉 들어갔을 때 이제 10분의 1 되는 곳의 깊이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 식 모양에서 식을 쭉쭉쭉쭉 이게 유도 과정 된 거니까 차분하게 이제 대체해서 이제 산수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문제 주어진 그 부분이 이제 7.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조금 이제 변형시켜가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답은 200m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로그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B값을 구해달라. 그럼 뭐 근각의 관계를 풀어야 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와, 이 부분이 이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해서 인수분해서 근을 확실하게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근각의 관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p 이 결과가 아예 1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2 로그 3의 a라고 써야 되네요. 빼기고요. 3 로그 3의 b 이 결과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여기서 고민이 생기네요.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 이 부분이 3일 수도 있죠. 그럼 2 로그 3의 a 빼기 3 로그 3의 b 이 결과가 1 이렇게 되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1, 3 나왔는데 어느 것이 1인지 3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a, b 값을 모두 구하시오. 두 가지를 뭐 다 구하라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b를 좀 없애려면 위식을 좀 3배에서 계산하게 되면 3이 더하기 하니까 5 로그 3의 a가 나오면 3 더하기 3에서 6 처리가 되겠고 5분의 6이죠. 그러니까 a는 3의 5분의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배를 해가지고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a는 사라지고 그럼 2배를 해주고 2에다가 빼기니까 다시 5 로그 3의 b가 되겠고 2-3이니까 마이너스 1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b 값은 3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식이라면 또 3배를 위쪽 식에다 3배해서 더하기 해주게 되면 5 로그 3의 a가 되는데 9에다가 10 되는 거니까 a는 3의 제곱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였으니까요. 됐죠. 다음에 이제 2배에서 빼기 하게 되면 5 로그 3의 b 똑같이 처리가 되겠고 2배 6에서 빼니까 5가 되겠고 약분하면 1이니까 b 값은 3의 1제곱 해주면 구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나름 독특한 거죠. 뭐 이게 독특함이 이제 우리를 좀 이제 쉽게 풀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그값 형태로 근대하게 되면 뭐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걸 이용한 풀이법이 이제 주로 대다수를 이루는데, 지금은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서 뭐 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뭐 고생할 필요 없죠. 자, 그랬으니까 대신 어느 것이 1인지 3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면 뭐 연립방정식 플러스 AB 값을 구해가는 형태라서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나름 독특한 겁니다.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근을 알아서 좀 쉽게 처리된 거니까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그때그때의 시기에 대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형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각이 좀 독특한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곱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각 변화만 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이제 제곱하면 부호가 사라지는 거니까 2분의 3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가 3번 있는 거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제곱 x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 3 코사인 제곱 x는 그대로 있는데 좀 더 살펴봐야죠. 여기는 3파이 되는데 2파이는 필요 없으니까 파이 플러스 x가 되겠고 그렇다면 3, 4분면이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배 그러면 사인 x 됐죠. 자, 그래서 y라는 식을 1차적으로 풀 수 있는 준비. 자, 1차 부분이 사인이니까 코사인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사인 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3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처리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플러스 3 처리해 주면 되겠고 자, 그냥 s를 사인이라고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범위에서 플러스 1 범위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차가 음이니까 이렇게 처리됐고 그러면 s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마크만 살펴봐야 되겠고 그럼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제곱하게 되면 제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건가요?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2분의 1에 2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6에 2분의 7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대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에다 이제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삼각함수 최대 최소 관련한 문제 다시 한번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주어진 식이 좀 정리가 풀 수 있는 형태가 안 돼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된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1차 부분을 보고 자, 필요한 부분 사인 계통으로 정리한 부분 해서 정리되어 있고 사실 정리한 다음에 이게 지금 중간에 뭐 t나 이런 거로 치환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좀 급하게 그냥 곧바로 쓴 모양 s를 좀 치환했습니다. 치환했을 때 범위 생기는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래프에서 필요한 부분 영역 표시해주면 될 거죠. 제한 변역 표시해서 제한 변역에 있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 문제로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수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